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품질의 사슴고기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년 미국 농장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사슴이 사육되고 가공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길이 궁금하시죠?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사슴 농장은 상당한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의 주에 위치한 500개 이상의 농장에서 25만 마리 이상의 사슴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은 주로 흰고리 사슴과 붉은 사슴 사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농장은 규모와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100, 2,000마리의 사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슴 한 마리당 최소 2~3에이커에 달하는 충분한 양의 방목 목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사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이가 8피트에 달하는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슴 사육은 충분한 규모와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기관이 감독하는 엄격한 환경 및 건강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슴의 번식은 사슴 사육 부문의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사냥과 사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번식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11월부터 1월까지이며 임신 기간은 약 200일이다. 새끼 사슴은 일반적으로 늦봄이나 초여름에 태어나며 일반적으로 싱글 또는 쌍둥이 출산을 합니다. 새끼 사슴은 출생 후에 태어납니다. 새끼 사슴은 생후 처음 몇 주 동안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숲이나 키 큰 풀밭에 몸을 숨깁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해 전적으로 모유에 의존합니다. 새끼 사슴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사슴 농장에서는 풍부한 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새끼 사슴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끼 사슴은 생후 2세 3개월이 되자마자 풀, 식물, 열매를 먹기 시작하며 점차적으로 방목을 포함한 어미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슴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가공하기 전에 이상적인 체중인 90에서 130kg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집중합니다. 가공 과정이 완료된 사슴은 농장에서 가공시설로 옮겨집니다. 동물이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상적인 운송 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가공시설에서는 사슴의 처리가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작업자는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철저한 방식으로 가공 절차를 완료하므로 가공 중 어느 시점에서도 고기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굽거나 갈른 등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치기 위해 먼저 접합부를 따라 세심하게 썰어낸 후 불필요한 지방과 껍질을 매우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제품의 영양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슴에서 수확되는 고기의 양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귀중한 고기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가공 단계에서 사슴의 극히 일부만이 수확됩니다. 이는 사슴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가죽 제조, 뿔 제작 또는 수제 제품 생산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슴 농장의 맥락에서 뿔을 수확하는 관행은 번식 활동을 보완하는 생산 주기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는 수컷 사슴이 번식기가 끝나고 자연적으로 뿔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문제의 뿔은 매우 귀한 것으로 의약, 실내 장식, 수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뿔의 가격은 판매되는 뿔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파운드당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수집가는 일반적으로 뿔을 청소하여 먼지와 잔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사슴뿔을 순한 용액에 담그고 마지막으로 거친 가장자리를 사포질을 하여 매끄러운 표면을 만듭니다. 뿔은 내부 장식과 같은 용도로 광택을 내거나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도 있고 의료용으로 분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슴의 뿔은 독특한 품질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재생 능력으로 널리 평가되어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응용 분야 모두에 적합합니다. 사슴이 성숙하여 수확할 준비가 되기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되며 이때가 일반적으로 녹용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녹용 수확은 일반적으로 사슴의 부드러운 발달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은 사슴의 종류와 그들이 따르는 영양 루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다른 일반적인 고기와 비교할 때 사슴은 그 자체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의 먹이와 서식지에 따라 달라지는 흙향이 나고 부드럽고 약간 풍부하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설명됩니다. 쇠고기에 비해 사슴은 색이 더 어둡고 질감이 더 좋습니다. 게다가 지방 함량도 낮아서 영양가가 더 높은 선택이 됩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강하거나 다소 차분할 수 있습니다. 사슴을 먹는 것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쇠고기보다 지방 함량,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B가 풍부하여 건강한 근육, 면역 체계 및 대사 과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기 부위와 개인의 선호도 모두 사슴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심이나 안심과 같은 부드러운 부위의 풍미를 보존하기 위해 굽거나 팬에 튀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더 부드럽고 간편하게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 어려운 고기 조각에는 조림이나 조림과 같은 천천히 익히는 기술을 권장합니다. 사슴고기 먹는 것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은 0으로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사슴 사냥은 특히 농촌 지역과 중서부 북부 및 북부 지역의 광대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슴 사냥 시즌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컷 사슴이 적극적으로 짝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활력이 넘치고 마주치는 소리와 냄새에 쉽게 이끌립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사슴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텍사스,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주에서 발견되는 사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매력을 느낍니다. 사냥꾼들은 사슴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 위해 나무나 숲이 우거진 장소에 나무 받침대와 같은 도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냥꾼이 들판이나 숲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사슴을 찾는 가만히 사냥하는 관행도 또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사슴 사냥은 즐거운 오락일 뿐만 아니라 사슴 개체수 증가를 조절하고 생태계와 농산물 보존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슴은 북미와 유럽의 시골 지역부터 아시아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사육됩니다. 사슴 사육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은 지역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는 사슴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사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사슴을 소시지, 델리고기 또는 기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가공할 때 고급 요리에 자주 사용되거나 소비자가 소비합니다. 붉은 사슴과 시카사슴, 시엘부스 니폰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두 종의 사슴입니다. 이 두 사슴종은 모두 서식지 파괴와 불법적인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사슴이라고도 불리는 시카사슴은 일본에 자생하는 사슴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도 도입되어 양식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때문에 꽃사슴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동물들은 또한 보존 프로젝트 연구에 초점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 보존단체는 이 종에 대해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예비금 설정과 수렵 활동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 전역의 숲은 붉은 사슴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붉은 사슴은 붉은 사슴으로 붉은 사슴은 붉은 사슴 중 가장 큰 종입니다. 이 종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손실과 사냥으로 인해 주로 아시아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염소 고기 가공 공장에서 염소고기 제조 및 관리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염소고기를 생산하는 방법, 가공 방법, 제조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소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의 생산 절차는 최종 제품이 매력적이고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품질에 대한 최대한의 주의와 헌신으로 수행됩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염소고기를 적절하게 선별한 후 손질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후 적당량으로 잘게 썬다. 결국 보존을 위해 포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인 염소유 치즈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정밀 가공 단계를 거친 사냥유는 발효되어 실크처럼 부드럽고 독특한 맛이 나며 영양이 풍부한 치즈로 만들어집니다. 식물로 만든 염소유 치즈는 맛있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품질, 식품 안전 및 독특한 맛을 제공하는 것은 공장이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회사는 염소 가죽을 패션 제조를 담당하는 여러 공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가죽 부분을 부드럽게 한 후 정제하고 세심하게 가공하여 좋은 가죽 제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염소 가죽은 유연성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인해 스위트룸 소재로 자주 활용된다.
핸드백, 지갑, 신발 등 염소 가죽으로 만든 아이템은 호화로운 우아함을 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내구성도 보장합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액세서리와 지갑은 패션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세련된 결정이기도 합니다.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냥류 바디워시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부에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사냥류 바디워시는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는 염소유 바디워시가 피부에 가져다주는 많은 이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피부 타입,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사냥류 바디 클렌저 한 병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번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공장에 공급되는 염소의 양은 주변 지역의 농부들이 소유한 농장에서 조달됩니다. 염소 농장에서 주요 책임은 염소를 모으는 것 외에도 염소의 생활 요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일찍 하루를 시작하여 염소들을 위해 음식을 모으기 위해 들판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염소가 방목되는 동안 경로에 머물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소를 모을 때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염소 떼를 돕기 위해 개는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들은 염소를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목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루가 끝나면 염소를 농장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염소 새끼를 돌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장의 농부들이 염소 방목을 마친 후 완료해야 하는 다음 잡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면 관심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공되는 진료의 일환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농업 과정의 각 단계에서 농부들은 새끼 염소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포괄적인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새끼 염소들의 왕성한 성장과 높은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농장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0점을 남겨두세요. 귀하의 지역이 또한 많은 양의 염소가 모이는 장소인 경우 내 방법을 사용하여 염소 덫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철사와 염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덫은 염소의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 또는 염소가 자주 보이는 지역에 가깝게 조심스럽게 설치해야 합니다. 트랩 와이어는 염소가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클램프로 닫힙니다. 이렇게 하면 염소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염소의 다리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공 후 염소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최첨단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포장된 순간부터 옌덱스덱스를 유지하는 냉장 상태로 보관 및 운송됩니다. 이 원활한 콜드체인은 고기가 소매점이나 수출 시장에 도달할 때까지 신선도, 맛 및 영양가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온도 데이터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 부패를 줄이고 최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입니다. 육류 외에도 공장에서는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염소뼈, 내장, 심지어 혈액도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 사료 첨가제, 생물 비료로 가공되거나 화장품, 의약품에 사용되는 콜라겐과 효소로 추출됩니다. 이러한 폐기물 제로 철학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공장의 헌신을 강조하며 한때 폐기물로 간주되었던 것을 귀중한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공장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는 폐수 처리 및 오염 제어입니다. 동물을 가공하면 유기물질이 풍부한 상당한 양의 물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는 침전조, 생물학적 처리실, 화학적 중화 장치를 포함하는 다단계 여과 및 정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방류수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및 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공장은 또한 할랄 및 코셔 인증 염소 제품을 제공하여 종교적, 문화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면 종교적 감독하에 윤리적인 도사를 수행하기 위한 엄격한 검사 과정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의 유연성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장은 스마트 염소 농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은 IoT 기반 기술을 통해 통합되어 염소 건강, 먹이주기 일정 및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건강한 염소만 공장으로 배송되어 육류 품질이 향상되고 목 조지에서 가공까지 전체 공급망이 최적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유전자 선택과 육종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이 공장은 질병에 더 잘 견디고 더 빨리 자라며 더 나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염소 품종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합니다. 선택적 번식은 수의학 전문가가 짝짓기부터 장난까지 모든 단계를 감독하는 통제된 환경에서 관리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우수한 염소 개체수를 보장합니다. 가축과 함께 공장에서는 직원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작업자는 필수 소독을 받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오염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복장 규정을 준수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건강점검, 연전훈련,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은 강력한 수출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염소고기 제품은 진공 밀봉되어 대륙을 넘어 중동, 동남아시아 및 유럽 일부 지역으로 배송됩니다. 이러한 물류 시스템은 속도와 보존에 최적화되어 있어 공장에서는 각국의 수입 규정과 품질 검사를 준수하면서 대량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가상 투어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채택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360도 공장 견학을 통해 염소가 도착부터 포장까지 가공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라이브 피드 웹캠이 장착되어 있으며 AI 시스템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파트너 모두와 신뢰를 구축합니다.